네, 반갑습니다. 로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정보구조도인데요. 그 정보구조도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일단 안다는 전제에서, 네,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안다는 전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비스 기획을 한 지가. 그래서 한 100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웠던 고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 구축을 했는데 정보 구조를 못 잡아가지고 그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을 설계하는데 이제 정보 구조만 일주일을 잡아서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락이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디자인하는 누나들하고 개발하시는 형들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전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포인트가 정보 구조도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건 제 프로필인데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기획이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사실 기획을 내가 왜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관성적으로 일터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못 떠올리고 있다가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이래서 기획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메뉴의 선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설계가 잘못되면은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좀 화가 나는데, 그때 내가 이래서 기획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뭔가 짜임새 있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기획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이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획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주는 기획도 있고, 또 그 투자금을 받아서 실제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 기획도 있고, 또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UX 기획을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UI 기획으로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기획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기획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 이러한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다,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정보구조도로 잡았습니다. 우선 정보구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 어떤 층에 어떤 룸을 만들지 기획을 하지 않고 이 빌딩을 제공할 수 없듯이, 웹사이트나 시스템에서 몇 페이지에 어떠한 분량을 어떠한 메뉴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이 설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보 구조는 그러한 뼈대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선출물인데, 특히 구축 프로젝트에서 이 앞단의 착수와 설계를 이어주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해주면서 화면 설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더러 착수 과정에서 정립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그런 기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구조도는 이러한 내비게이션 그룹과 또 메뉴와 페이지라고 하는 단계로 전체의 살림을 다 카운팅 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요구사항이 만약에 특정 페이지에 반영된다면 그 요구사항과 페이지를 연결시켜서 누락 없이 페이지 설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이 정보구조가 하고 있죠. 또 정보구조에서 산출된 전체 분량이 체크가 돼야지만 기획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계를 할 수 있을지도 그 기준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담당하는 페이지가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일정 산 정도 정보 구조로부터 추론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써요. 정보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화면 설계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단위로 작업자들을 배치한 작업 관리서를 만들어서 누가 언제 어떤 페이지를 산출하는지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일정 관리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메뉴 단위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더 큰 단위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가장 정확하게 일정 관리를 한다면 그 페이지가 누가 언제 기획과 디자인과 퍼블리싱과 개발을 하는지가 정확한 시점으로 체크되어야지만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렵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펼쳐지는 메뉴와 페이지를 다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하나의 서비스를 보여드릴게요. 뭐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이기도 할 겁니다.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as is 없이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대로 이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막연할 수도 있고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정보의 그룹핑을 만드는 거예요. 정보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은 5가지의 정보 그룹으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그룹은요. 메인 페이지나 메인 팝업 혹은 인트로 또는 앱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떤 권한 설정처럼 메인까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페이지들이 의미하죠. 그래서 메인 그룹에서는 이러한 메인 페이지와 해당하는 속하는 페이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또는 GMB라고 부르는 그룹인데요. 이 서비스가 주력으로 하는 컨텐츠나 상품들이 있죠. 만약에 뭐 먹거리를 판매하고 한다면 먹거리 판매 카테고리와 신상품, 베스트, 할인 마켓 등은 아마 그 서비스의 주력일 텐데요. 이 주력 상품을 소개하는 정보의 그룹이 필요하죠. 이를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색을 담당하는 서치 그룹, 그리고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유용한 기능들이 있죠.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 페이지를 관할하는 유틸리티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용 약관 등을 취급하는 컴퍼니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원칙은 해당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5가지 정보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응용해 보면 되게 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강의장이라고 하는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와 간판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저나 제 컨텐츠 또 이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인포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러한 데스크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한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주최자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컴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오프라인에 대한 모든 컨텐츠들은 이렇게 5가지 정보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을 잡고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메뉴와 페이지를 밝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뉴와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는데 메뉴와 페이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서비스에서 메뉴는 뭐고 페이지는 뭐죠? 메뉴는 이렇게 신상품이라고 해서 어떠한 페이지로 진출하기 위한 게이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메뉴라고 부르죠. 사실 보여지는 페이지는 페이지 고유의 URL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신상품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죠. 옆에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메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결국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하나의 페이지죠. 그래서 메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인간들이 이 모든 페이지를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 관리 프로그램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폴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폴더가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는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메뉴가 없으면 페이지 찾기가 어렵죠. 페이지는 뭘까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파일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된 파일을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디자인하지 않는 뭔가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로직적인 파일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아요. 기획을 하지 않죠. 하지만 디자인되는 모든 파일은 설계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지닌 파일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파일도 있고요. 또 팝업 형태도 있고 탭 형태도 있고 스텝 형태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우리는 페이지로 간주해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카운팅 한다는 의미는 그 페이지가 전체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해당 사례에서 5가지의 정보 그룹이 있고 정보 그룹별로 메뉴가 있어요. 메뉴는 뭐다? 메뉴는 폴더다. 이 폴더 하위에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 중에서 인터페이스를 지닌 파일을 우리는 페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카테고리에서 채소라고 하는 메뉴 하위에 상품 목록 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목록 페이지 하위에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하위에는 또 여러 개의 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카운팅을 해줘야지만 각각을 다 설계를 하는데 누락되지 않을 뿐더러 해당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퍼블리싱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한 페이지를 누락한다는 점이죠. 누락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다가 이거 없어요. 퍼블리싱 하다가 이거 없어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가시면서 해당 메뉴에서 이어지는 페이지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정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구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반복된 얘기지만 구현 과정에서 설계가 끝났는데 누락된 페이지가 나오면 뭐 힘이 빠지는 건 물론이고 설계가 그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다시 이 백업을 들어가면서 일이 스텝이 꼬이게 되죠. 구현자들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95% 이상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현에 가야 됩니다. 물론 5%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숙련을 많이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5% 미만의 오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페이지 분량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 공수를 명확하게 뽑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 팀원이 초급이어서 하루 3페이지 화면 설계를 칠 수 있는데 이 친구에게 100페이지를 주면서 다음 주까지 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루 적정량이라는 게 있고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칠 수 있는 친구면 33일 플러스 알파를 줘야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더 일정을 당기고 싶다면 사람을 더 투입하든가 아니면 중급 또는 고급을 넣어서 일정을 당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더 나은 품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기획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도 있고요. 퍼블리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확하게 짜주시면 기획 일정, 디자인 일정, 퍼블리시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락과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작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정보 구조의 중요성은 뭐 더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 세 번째는 더 효율적인 컨텐츠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어떤 정보 구조에서 이러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depth라고 부르는데 depth는 메인 페이지에서 몇 번 클릭해서 들어가느냐죠. 만약에 7, 8번 depth에 어떤 페이지가 있다면 굉장히 사용자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가야겠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탈을 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depth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가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앞 단계로 옮겨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획자의 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구조는 7개 메뉴 하위에 3depth 안에 중요한 정보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겠지만 더 깊어지게 되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구조도의 어떤 작성 포인트는 컨텐츠의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죠. 메뉴와 depth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적정 메뉴의 개수와 깊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특정 서비스에서는 너무 그 카테고리 깊이가 깊어가지고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메뉴는 메뉴의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죠. 양과 깊이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것, 정보 그룹별로 충실하게 정리된 것, 또 정보 구조도에서 보여지는 것은 구현자들을 위한 페이지명이거든요. 그 이름들이 좀 일관적이고 직관적일수록 좋아요. 무슨 목록 페이지, 무슨 상세 페이지라고 적어놔야지 신상품이라고 써버리면 사실 그게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보구조 작성 포인트 중에서 이제 구성 요소로는 메뉴 코드, to be와 as is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뒤에 샘플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구조도의 기본 틀은 또 화면 아이디가 있죠. 화면 아이디는 이제 어떠한 메뉴 코드와 결합해서 연관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죠. 만약에 카테고리다 그러면 CA001부터 CA002처럼 뭔가 카테고리 연관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depth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하나씩 depth를 추가하면서 빠짐없이 카운팅 하는 것이 필요하고 페이지 속성은 그 페이지가 실제 만들어야 될 페이지냐 아니면 중복이나 외부처럼 페이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 기록하는 거냐에 따라서 페이지 카운팅, 또 개발 여부, 회원의 어떤 그 인증 여부 같은 것들을 속성으로 담아서 틀을 만들어 두게 되면 보다 이제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정보 구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기에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잡았을 때 5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 방법으로 해서 거의 한 3시간이면 100페이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역할 분담을 합니다. 역할 분담이라 하면 5개의 내비게이션 정보 그룹으로부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담당자가 그것을 as is부터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프로덕트, 서치는 상품 전시 담당자 분들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유틸리티와 컴퍼니는 회원 CS 담당자가 정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유틸리티 하위에 있는 장바구니부터를 주문 결제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해당 담당자들이 정보 구조 as is부터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되면 사실 내가 안 봐도 되는 것들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담당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분량에 대한 체크라든지 자기가 담당하는 범위에 대한 기능 체크가 더 원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기획 리더가 100페이지를 다 정리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도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으로 마인드맵 상에 as is를 정리하는 거죠. as is 정리한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한 정보 그룹별로 담당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as is를 메뉴 페이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카운팅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as is 정보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최신화된 정보 구조를 본 적이
별로 없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더라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스스로 as is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to-be의 화면들을 정보구조 마인드맵 상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는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것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페이지들, 추가적으로 만들 페이지들을 체크하는 것인데 실제로도 요구사항에 따라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메뉴나 페이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이제 as is와 to be를 자연스럽게 연관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to be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단계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기획자의 중요한 롤이라 생각해요. 자, 이 단계에서 빈 양식을 준비하셔가지고 마인드맵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to be의 상세적인 설계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양식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특정 먹거리 사이트의 정보 구조도이고요. 제가 미리 좀 정리해 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했다고 쳤을 때 이 첫 번째 대표 노드를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준비된 빈 양식에다가 이제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붙여넣기 중에서 선택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텍스트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뎁스가 메인에서부터 몇 단계 떨어져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페이지 카운팅을 하고 화면 아이디 만들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뭐 1000페이지든 10,000페이지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엑셀 상태에서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수정사항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최대한 엑스마인드 상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올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은 보다 수정 작업이 원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로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클라우드로 담당자별로 역할 분담을 빠르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1000페이지를 하더라도 내가 담당하는 페이지는 200~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훨씬 더 작업이 원활할 수 있겠죠. 자,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알럿이나 컨펌 같은 그런 어떤 피드백들을 정보 구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변은 일단은 아니다예요. 우리가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알럿이나 컨펌 등의 피드백은 화면 설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정보 구조에서 하나의 페이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구조에서는 정말 실제로 필요한 페이지들, 디자인될 페이지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그런 피드백들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에서는 설계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되는 모든 것은 설계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시스템 알럿이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피드백으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정보 구조가 아닌 화면 설계서에서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서 선생님 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링크되고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적어야 하나요? 정보 구조에서는 페이지가 하나 있다 없다가 중요해요. 그 하나의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는 화면 설계서에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정보의 덩어리나 그 각각의 항목들은 정보 구조에서는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화면 설계에서 세밀하게 설계를 하시면 되는 문제여서 정보 구조에서는 섹션이나 항목,
안 적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가 있다는 확정이 된 이후에 화면 설계서를 원활하게 작성하시기 위해서 적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화면 명세라고 부르죠. 화면 명세는 정보 구조가 픽스돼서 그 페이지를 만들 건데 화면 설계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떠한 섹션과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지를 보다 좀 요약해서 기술하기 위한 문서죠. 그러한 화면 명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 구조는 그 하나의 페이지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다 중요하게 보는 산출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페이지 존재 여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메뉴 구조도와 사이트 맵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정보 구조도는 구축을 위한 또 운영을 위한 구현자들을 위한 문서들이에요. 구현자, 뭐 디자이너, 퍼블리셔, 프로그래머 등의 구현자들을 위한 문서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구현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제공해줄 굉장히 디테일한 문서인 반해서 메뉴 구조도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투비 개편을 현재 as 이런 메뉴에서 이런 메뉴로 가기 위해서 추가할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요약적인 장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의와 어떤 설명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조도는 페이지 단위가 아닌 메뉴의 단위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으로 사이트 맵이 있는데요. 사이트 맵은 사용자들을 위한 거죠.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메뉴가 무엇이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과 목적성이 정보 구조도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구조와 내비게이션 차이점이 있는데 마켓 컬리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에서는 카테고리가 상단에 있죠. 상단 내비게이션에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선생님, 상단에 있다가 하단에 떨어지는 이 메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보의 구조적인 측면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이 혼동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메뉴를 상단에 할 수도 있고 하단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UI적인 관점이죠. 내비게이션을 정의하는 것은 UI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보의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테고리는 프로덕트예요. 근데 걔가 UI적으로 보여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인터페이스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 뭐 어느 날 대표가 이거 옮겨 하면 이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옮겨지더라도 UI적으로 변경이 있더라도 정보의 성격적인 면에서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의 구조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UI적인 흐름은 다를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에 PDF로 된 서비스 기획에 대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제목이 미래의 나의 기획 팀원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이분들이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예약 접수 받고 있으니까 모디북스로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하시면 좀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분 정도 시간 있는 것 같으니까 궁금한 부분 설명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말이 빨라가지고 아마 다시 보기를 좀 하시면 좀 더 내용이 잘 들어오실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의 좀 그 주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역할 분담을 하자. 역할 분담을 초반에 해가지고 누가 뭐 정리할 건지 약속 정하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as is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인드맵이 엑스마인드라고 해서 무료 버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o be mind까지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엑셀 빈양식 아까 보셨죠? 딱 붙죠. 딱 붙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샘플과 같이 그 맥비 기획 그 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샘플과 빈양식 이용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그런 특성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드였습니다.